안녕하세요. 맥키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테이퍼링 공포에 셀트리온 주가도 28만원대 유지 못하고 27만원대 후퇴하면서 마쳤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될 차트 맥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기사부터 정리해드리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식약처에 허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받아들여진다면 제 기준으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순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레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으로 환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기사인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확진자 연령별랑 8월 10일 공공시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확진자 비율이 20%가량 됩니다. 나머지 연령대가 80% 되니까 한 3배 이상 된다는 소리죠. 자, 이 부분에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이 고위험군 질환 보유자와 경증 여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들이 고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령만 뭐 감안한다면 지금보다는 투여 대상이 3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맥주사 투여 시간도 60분으로 기존보다 30분 정도 주는데요. 이것도 임상3상 통해서 입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대상한 건데 12세 이상 소아 관련되는 부분 별도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안정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해서 식약처에 검토를 부탁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적극적인 입장에서의 적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변경을 이제 해주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다가 이제 처방 데이터가 더 늘어나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해외 쪽, 특히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이나 중동 쪽이라 이런 어떤 신흥국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어떤 허가 과정, 그 다음에 향후에 FDA 허가 과정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입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주가 측면에서는 중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보수킹. 사실 이제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 빠져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부분 좀 쓸쓸하긴 좀 쓸쓸하실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퇴직금 포함해가지고 114억 정도 보수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도, 투자자님도 좋은 결과가 곧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 1호 청산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파마 USA를 청산했다. 첫이란 말은 둘째, 셋째도 있다는 소리죠. 자, 이게 2008년도면 그 당시 CMO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할 때인데 이미 그럴 당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셀트리온 파마 USA를 설립했다가 이번 반기에 지금 청산한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리서치 조직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 순손실 단계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한 유통 채널 발굴과 원재료 가격 조사하는 역할을 뭐 담당했는데 2018년도에 셀트리온 USA 이제 설립을 두 번째로 했거든요. 델라웨어주의 웰밍턴에다가 해서 뭐 4천만 원 들였으니까 큰 비용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합성의약품 집중 유통이라든지 현지 마케팅을 위한 시장파.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법인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뭐 청산이 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보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 때 셀트리온의 주가가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제 그 레미케이더가 여전히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버그린 전략을 계속 좀 쓰고 있고 보험시장도 좀 달랐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이 항암제 관련되는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은 오리지널이지만 47.7% 익숙산이 하고 있고 경쟁사인 이 하이자의 룩시엔시가 29%고 여기하고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좀 허주마가 조금 이제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되는 레키로나도 FDA와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신청을 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유럽 쪽에 어떤 결과가 좋으면 이 부분이 바로바로 좀 이어질 것이다. 유럽 시장의 어떤 결과가 미국 시장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사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R&D 투자비 관련되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매출도 1등이고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가 8,800억 정도죠. 10.9% 증가되는데 R&D 투자비도 매출액 대비해서 작년도 상반기가 17.7이었는데 이번에 21.1 그래서 3.4% 증가해서 1,800억대 정도 투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R&D 투자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5% 이내 좀 하는 데가 한 10% 가까이였는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보통 이제 R&D 투자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 냅니다. 이렇게 규모도 엄청 다르고요. 매출액 수준이 뭐 보통 뭐 20조, 30조, 40조 뭐 이렇게 되어 가니까요. 국내 전체 R&D 비용이 뭐 한 다국적 제약사의 R&D 비용보다 안 될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의 클래스를 바꾸게 한 것도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한 20% 가까이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G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 임상 진행되는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야지만 좀 공신력이 있다 해서 타국에서 진행된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대부분 올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56개의 스터디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뭐 컴플리트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크루팅 단계, 액티브 낫 리크루팅 이렇게 하면서 다 올라와 있는데요. 새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로 보면 이제 뭐 국내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유럽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다 올라와요. 자, 한 번씩 꼭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이 코로나 관련되는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 요거죠. CTP 5구죠. 여기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뭐 리크루팅 액티브 낫 리크루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보시게 되면 뭐 국내 쪽에서 뭐 인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충남대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만큼 뭐 셀트리온 어떤 개발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향후에도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주가 측면에서 차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28만원대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5일 안에 뭔가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5일이 되었습니다. 5일이 되었는데 지금 28만원을 종가상으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회복을 못했다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봐요. 그리고 이제 중요 라인은 시장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27만원대 라인이 오늘 뭐 종가로는 뭐 지켜줬고요. 여기가 이제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평선에서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올라올 때는 사실 이제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여기 있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밴드 태깅하면서 올라가면서 갈 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이 지지가 안 됐고 오늘도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말았죠. 시장이 오늘 뭐 블랙이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시장에서도 조금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면 오늘 최근에 이제 뭐 이 테이퍼링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중요 변수가 금리, 뭐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뭐 유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데 뭐 주가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금리하고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가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금리는 당장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시장의 비유는 내년도 초 정도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도 말 정도에 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야. 뭐 이런 어떤 비유가 있었다면 지금 좀 바뀌었죠. 예. 올해 테이퍼링을 부분적으로 좀 조각조각 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양적 돈 풀었던 거를 줄인다는 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어떤 순서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이퍼 텐터럼이라 합니다. 발작을 한다. 특히나 이제 본국보다는 해외죠.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로 달러가 이제 전 세계로 부러져 있다가 그 돈들이 이제 거둬들이게 되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어떤 매수세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환율 차트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환율의 흐름들이 이렇게 8월 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차트를 같이 겸해서 보시게 되면 예.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하고 거의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빠지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주가가 같이 동행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다이버전스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이 성장주하고 가치주로 본다고 하면 성장주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R, 이자율, 금리죠. 그러면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장 가치로 가장 부각받는 섹터가 성장주의 대명사가 바이오, IT죠. 그럼 지금 둘 다를 지금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다 이게 대형주 섹터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이제 하락으로 때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더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지수를 조금 한번 꺼드리면요. 코스닥 쪽에서는 107입니다. 107. 1007입니다. 1007. 여기가 오늘 깨졌죠. 이제 이 부분이 깨지면 다음 라인이 이제 970 적어 놓으세요. 970 정도가 있고 그 다음 라인이 914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어떤 지수대는 주가 상승 비율이 다 달라지는데 올해 한 번도 이제 저 첫 번째 라인 가격선에서 깼다가 대부분 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언제가 확인이 됐냐 하려고 하면 5일 이내에 입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코스닥으로는 이제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음 주까지 이게 되돌아지는지 아니면 떨어져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참조로 드리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미 깨져서 지금 4일차죠. 요게 이제 3180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월요일날 깨져서 어제 이제 되돌리를 하다 오늘 확 더 빼버렸죠. 그래서 다음 라인은 3093인데요. 이 부분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밑단에 있는 그 다음 지지선 가격이 2958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그 급락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요. 셀트리온은 어떤 지금 여기서 뭐 빠지고 이런 어떤 흐름보다는 먼저 빠졌죠. 시장 갈 때도 얘는 소외받아서 이렇게 먼저 뺐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가격권을 이렇게 좀 뺐다가 여기서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박스권 흐름을 쭉 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선 조정으로 좀 했던 종목이다. 그래서 뭐 삼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뭐 윗까지 갔다가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단 선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뭐 추가 하락을 보이기는 뭐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가는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먼저 선조정과 가격조정과 기가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어떤 라인들인데 오늘은 좀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8만원대가 유지가 되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넘어가서 이 30만원, 32만원대, 길게 보면 35만원대, 요런 어떤 순차적인 어떤 넘어가야 되는 나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5일 만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라인은 이제 27만원이겠죠. 이제 27만원에서는 못 올라가더라도 옆으로 가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수급에서 보면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수급에서 흐름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도 오늘도 뭐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도 하고 개인들은 이제 여전히 박스권 매매라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3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크게 뭐 다른 종목 밀릴 때 좀 28만원까지 오늘도 뭐 장중에 좀 올라갔다 떠들어져서 약세로 한 건 좀 아쉽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뭐 좀 선방을 했다. 예.
주주들 입장에서 좀 뭐 그래도 가야 되겠지만 뭐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지수 흐름 대비해서 자, 이 21 이평선 여기 그 다음에 가격으로는 27만원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는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추세 변경 시그널이 가장 확률이 높은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변경 흐름이 지금 한 2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이 이런 흐름을 나타낸 지가 한 5주 차입니다. 그래서 일봉하고 주봉이 딱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월봉이 바뀌어야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거든요. 월봉이 바뀌려고 하면 일봉 주봉이 계속 이제 이런 흐름들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격적인 어떤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요게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요게 안 깨져야 시간이 이제 더 지체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7만원대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안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향후에 내일 하고 다음 주 그리고 28만원대의 어떤 도전을 빨리 해서 올라가서 이제 다음 30만원, 32만원, 35만원 어떤 단계에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참조해서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이 그래도 힘드셨으니까 힘내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